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2강입니다. 자, 2강에서는 유아과학교육의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아과학교육의 동향입니다. 자, 아래 그 유아들의 활동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얼음의 변화를 관찰해보고, 네, 뭐 수량 또는 색에 따라 분류도 해보고, 변화하는 계절, 자연을 관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최근 다양한 이런 현상들을 조금 반영한 네, 우리 영유아 활동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과거에 이렇게 일상 그 생활 자료라든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재료, 도구, 그다음 자연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실제로 실험을 하는 이런 현장들을 최근에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반적인 이런 과학교육의 동향을 우리는 이제 시기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1957년에서 80년대는 목표가 좀 유능한 과학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였습니다. 자, 이때는 관찰 또는 실험 중심의 다양한 과학적인 경험을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소수 엘리트 계층, 과학적인 이런 그 엘리트 집단을 양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배워서 과학자가 되자라는 컨텐츠의 내용으로 우리가 막 과학 영재를 뽑는 이런 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중반에서는요, 과학이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과학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 네, 성장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런 과학적인 지식을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쉽게 알려줄 테니 모두 과학을 배우자입니다. 자, 90년대 같은 경우는 네, 대중의 과학화입니다. 내용은 과학을 잘할 수 있는 소양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적인 이런 원리나 이해 이런 법칙들을 적용하는 거. 자, 그래서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이 대중의 과학화가 90년대 초반에 계속 지속된 내용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활 속에서 과학을 만나고 활용하자가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 2000년대 이후부터는요, 과학의 인간화입니다. 자, 과학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이제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가까이 닿을 수 있도록 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인간 중심의 과학을 만들자.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간학문간 접근을 위한 과학을 우리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삶의 이런 인간다운 가치를 추구하자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과학과 대중의 관계에는 5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어떠한 뭔가 지속적인 계몽에 초점을 뒀다면 90년대는 과학과 대중을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관계의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반적인 유아과학의 동향을 도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만들어 봤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고 이후부터는 세부적으로 연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이 도표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1957년도에 우리 그 유아과학 교육의 동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학 교육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죠. 바로 네, 미국보다 소련이 그쵸. 이 그 로켓 발사해서 네, 그 스푸팅크라는 호 요거를 먼저 발사하게 되는 이 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년도에서 60년대에 과학 과정 중심이 이때 충격적인 사건, 이 소련에서 먼저 네, 이 우주선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이 맥락은요. 미국에서부터 나온 이런 과학적인 원리, 이런 그 과학적 교수 방법이라든지 네, 이러한 그 굉장히 지식 위주의 과학이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네, 우리가 좀 더 대중화되고 좀 더 과학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소련의 이런 그 과학자를 만드는 이런 양성의 전례라고 해서 이게 이슈화 돼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학은 결과보다도 가정에 초점을 두자라는 맥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0년대에 여러분들 그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삐아제 아시죠? 그래서 삐아제 이론에 기초를 해서 다양한 과학 이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핵심은
자,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을 넘어서서 일상 접근을 위한 과학교육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한 맥락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1980년대 분위기에서는요, 우리 유아들의 일상에 접근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확장돼서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이슈가 좀 많습니다. 자, 90년대 유아과학교육의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친사회적인 이런 맥락, 해서 자연 친화적인 탐구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과학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시작했어요. 90년대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의 내용에 초점을 맞춘 자연 친화적인 탐구 프로그램이 이때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S, 여기 약자인데, 과학, 기술, 사회, 그쵸? 사이언스,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이 STS 간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이슈가 돼서 90년대 이후에는 개발되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지는 방향. 결국에는 STS의 상호작용이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2061, 굉장히 이슈가 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자, 유아과학교육의 대상이 만 2세에서 만 10세까지 연계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90년대에는 네, 많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슈가 되다가 2000년대에 와서는 여러분들 스팀, 융합, TV나 여러 가지 매체, 유아과학교육의 이런 잡지 이런 것에서 많이 나오는데 융합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인간화입니다. 자, 과학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인문학, 그쵸? 인문학에 기반을 해서 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또는 과학과 예술 간의 이런 그 융합, 만남, 인본주의적인 과학교육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2000년대를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유아 융합교육 또한 지금 최근 트렌드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아까 살펴보셨던 이 도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자, 50년대 이전의 과학적인 분위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950년대 이전에는요, 과학 교과서에 기초를 해서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이제 약을 하는 학자는 교사의 이런 설명과 이런 교과서에 의해서 제공된 과학적인 정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습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교사가 알려주는 대로 수동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실험실 상황과 관련 없는 정보, 이러한 공식, 이런 원리, 원칙, 내용에 네,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교과서 위주의 외우기만 잘해도 학습이 되는 이런 맥락의 과학이 초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년대에서 60년대에서는요. 과학의 이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인공위성, 그쵸? 이게 발사가 자연교육에 초점을 두던 이런 과학교육이 과학적인 개념의 형성과 탐구 교육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소련이 이 문제 해결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적인 이런 탐구 교육에 초점을 둬서 교육에는 뭔가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하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초점.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을 위한 여러 가지 학습 이론들이 이때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요, 미국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보자. 우리가 소련에 이렇게 밀릴 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그 미국의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효과성이 있는 그런 과학교육으로 바꾸자라고 한 특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주의 이런 교육과정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취약점 교육, 다시 말해서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급격하게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게 된 사건이기도 하죠. 자, 70년대에서 80년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우리 책 교과서,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서도 배우게 될 대표적인 유아과학 이론의 기반이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이 이 70년대, 80년대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유아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가 말했다시피 지식을 스스로 구성한다. 학습자 스스로가 뭔가 실험하고 탐구하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또는 행동주의적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거,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자, 이러한 구성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까미엔 드브리스예요. 이 까미엔 드브리스에 따르면 과학교육을 대표적으로 물리적인 지식활동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물리적 지식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시기에 개발됐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성주의 이론을 할 때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탐색하고 스스로 뭔가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이런 활동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전인교육, 활동 중심의 통합교육이 강조되어서 이 시기부터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특히 유아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심의 과학이라고 해서 한 교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과학적인 개념, 수학, 미술, 언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과학교육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 이런 맥락이 되겠죠. 아까 제가 도표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이런 과학진흥위원회 AAAS라는 이런 위원회에서 프로젝트 2062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전 국민이 2061년도까지는 모든 국민에게 과학적인 소양을 기르게 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헨리 혜성이 지구 가까이 접근해 온 1985년에 시작돼서 이 혜성이 또다시 지구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2061년 그쵸? 까지 모든 미국인이 생활 속에서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겠다. 그 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올바른 인식을 하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지향한다는 것이 프로젝트 2061의 핵심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0년대 살펴보시면요. 자, 대표적인 이런 교육계획 운동,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STS이죠. 자, 과학, 그 다음에 기술, 사회, 이러한 STS 간의 상호작용 프로그램들이 이때 개발됐고요. 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자, 과학과 사회와의 관련성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굉장히 더 밀접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수한 과학적인 개념 이런 원리들을 개발했으면 뭐합니까? 이 사회에 필요 없는 과학적인 지식은 사장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원하는, 사회가 필요한 뭔가 인간에게 편리함, 을 주는 이러한 과학적인 원리가 개발되면 훨씬 더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과학과 사회 간의 이런 관련성이 밀접해지면서 과학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폐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이런 정신적인 약화와 그 다음에 상생적인 이런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면서 과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다시 말해서 STS,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학이 필요하다라는 맥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 STS에 가장 반하는 것이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90년대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과학적인 소양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인 소양은 과학을 잘할 수 있는 소양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적인 소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생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남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 다시 말해서 문제 해결 능력의 과학적인 소양에 속하게 되겠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90년대 이후의 특징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90년대 이후의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학적인 소양인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요 시기의 교육 내용으로는요, 인간이 겪고 있는 환경 문제를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 90년대 계속 이슈가 됐었던 게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생태계 위기를 극복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이게 뭐 성인들만
이런 자연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는 될 것이 아니라 유아기 때부터 체화시켜야 된다. 유아기부터 자연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소통하고 생명을 존중하도록 하는 친사회죠. 자연 친화적 탐구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유아기부터 적용돼야 된다. 그리고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과학적인 내용을 이 시기에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90년대 이후에도 재미난 사건들은요. 21세기에 굉장히 최첨단 과학, RT 기술 발달과 함께 정보 사회에 필요한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요때부터 나타나서 요 지금 첨단 과학 정보 사회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교육 연령 대상이 과거에는 중고등학생이었다면 초등학생, 지금은 이제 유아로까지 하향되고 있습니다. 유아과학 교육의 이런 90년대 이후의 교수학습 방법에서는요. 유아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또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이런 어떻게요? 왜라는 물음으로 주변 현상과 다양한 이런 과학적인 환경, 자연 환경을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과정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보실게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사람에게 편리한 방향, 지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활동을 유아들 스스로 계획해서 놀이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하는 관련된 사진입니다. 이때가 90년대 이후의 분위기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의 과학 동향입니다. 자, 자연과 사람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개개인의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분위기죠. 자, 그래서 함께 공존의식을 함양하자. 자, 이러한 공존의식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고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배우자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대에는요. 과학의 본질을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요. 자, 우리가 배우는 이런 과학을 통해서 보다 행복한 삶,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방향으로 과학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이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STS에서 좀 더 발전된 과학과 이젠 드디어 인문학의 만남, 과학과 철학의 만남, 과학과 심리학의 만남 이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자, 개별 분야로는요. 과학과 예술의 만남. 그쵸? 그래서 우리가 명화 작품도 뭔가 과학적인 논리나 과학적인 컨텐츠로 개발되어서 명화 작품이 3D로 개발돼서 손전등이 만들어진다든지, 그쵸? 시계가 명화의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인간에게 유용하게끔 과학 기술이 접목돼서 나온 이런 맥락의 발명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STEAM, 융합화를 위한 노력이 되고 있고요. 교육에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융합화되고 있는가? 과학의 인간화를 위한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어린이집 현장에 가서 실험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스마트 디바이스 앱 쉽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 앱 중에서는요, 핸드폰에 줄자 기능도 있고요, 체온 기능도 있고요, 맥박 기능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여기 제가 사용했었던 활동들처럼 수분을 측정하는 디바이스. 그쵸? 그래서 기계에 말린 후 다시 수분 측정을 비교한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 앱을 활용해서 과학의 활동을 접목시켜서 이후에는 과학, 요리 활동까지 종합시키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이 지금 2000년대에 맞는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초점을 둔 활동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팀 기반 과학 활동을 하는 유아들의 모습인데요. 자, 과일의 수분을 측정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수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이런 발명품, 디바이스 앱, 그쵸? 이런 웹을 제공해 준다면은 여기에 깔아서 핸드폰으로 그 수분의 양, 그다음에 수치, 눈금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일의 말린 상태, 수분이 있었을 때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수분의 양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만약 이런 활동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또 증명시킬 수 있을까요? 내 피부의 수분도 측정해 보자.
또는 그쵸? 네, 손 씻고 나서의 수분을 측정하고 이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손의 수분량을 측정을 해서 뭐 다른 활동으로 연계돼서 일어난다라든지 뭐 이렇게 네, 과학적인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도 활용하고요. 교육에는 이런 과학 활동이 이제 예술과 또 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말린 우리 그 과일을 어떻게 네,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해서 네, 지금 주셰페의 작품을 여러분들 이제 감상한 다음에 유아들이 말린 과일을 통해서 나도 주셰페가 한번 되어 보아요. 작품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주차 2강 네, 수강하신다고 수고 여러분 많으셨습니다.